이주 인프라의 형성과 변화라는 연구를 발표를 하게 된 현대 아시아고소의 부경입니다. 이 연구는 지금 현재 백이순 박사랑 같이 진행 중에 있고요. 손 한번 들어주시죠. 약간 들으시면 조금 의아하셨을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인프라라는 개념이나 또 이론이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비교적 굉장히 최근에 나온 이론입니다. 오늘 저희의 발표는 이 이주 인프라 이론을 소개를 하고 인프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이주 중개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 이주 인프라와 중개인의 개념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는 그런 실용적인 연구입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이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연구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주 사실 전문가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이주를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의 내용은 아마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바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이주의 바로 기본 개념이죠. 이주 인프라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조금 다르게 이주를 이해할 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으로 굉장히 유명한 라투어가요. 비행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52 기종이 비행을 하는 것은 이거 비행기 자체 혼자만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미국 공군이라는 거대한 다른 집단이 다 같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만약에 적용을 해본다면 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지언정 나의 이동을 도와주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비이주자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로서 비이주자로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 모든 행위자들이 합쳐져서 나의 이동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의 이주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의 이주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질적인 문제 제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이주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주고 누가 도와주는 것이며 이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주를 구성하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의 사실 오늘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답안을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구 방법은 신문 기사를 검색을 하고 있고요. 관련 법규와 제도, 통계 자료를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누구에 해당하는 행위자를 직접 만나서 현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주 인프라 이론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조금 더 그 배경의 이주 인프라 이론이 대두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이주의 특성을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더 쉬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분명 여권을 발급받고 비자를 새로 발급받는 과정은 굉장히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중개인들이 아니면 대리인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저는 비용도 많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의 지금 예시처럼요. 이전에는 공무원들만, 공사 직원들만이 해외 노동 이주를 가능했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자유화가 돼서 누구나 쉽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해외 중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됐고, 비록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주 중개에 필요한 비용이 무려 연봉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주에 해당하는 비용이 많아지면서 이주가 쉬워지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아이러니하게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 거죠.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이주 연구에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주 연구는 기존에는 이주자 개인이 어떤 요소로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두드러지는 패턴이 무엇이며 그다음에 이주 이후에 어떤 사람은 정착에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착에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이주의 과정이 쉬워지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도대체 이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주의 방법과 과정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행위자를 중심으로 이 이주가 추동되는 방식을 연구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실 10여 년 전부터 이주 중개인을 연구를 해왔었던 비아오 시안과 요한 린드퀘스트입니다. 이 둘이 10년 전부터 이런 연구를 계속 해왔지만 비교적 최근인 2014년에 둘이 함께 모여서 이주 인프라라는 이론을 발표를 합니다. 굉장히 최근의 일이지만은 동료들을 모아서 이주 인프라의 어떤 경험적인 차원을 설명하는 연구를 특집호로 한 두세 번 정도 출연할 정도로 경험 연구도 같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사실 이주 연구에 있어서 이런 행위자, 중간 행위자들을 중개인을 비롯한 이주 행위자를 강조하는 연구는
그리고 이론 개념은 사실 제법 있어 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행위자 연결망 이론도 그렇고요. 이주 산업이라든지 뭐 이주 체제라든지 비슷한 이론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시황과 린드퀴스트가 이주 인프라를 굳이 강조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동성의 생산면의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인프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와 항만과 같은 이런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것을 굉장히 더 추상적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을 합니다. 바로 인프라란 도로나 항만 같은 것도 결과적으로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동을 생산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주 인프라는 결과적으로 이주자의 이동성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결국 이주 인프라를 통해서 이주자는 어떻게 이동을 당하는가라고 설명을 조금 러프하게 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주 인프라 이론은 기본적으로 기존 연구가 어떤 이주에 추동되는 원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시선을 제공했다면 시스템이라는 전체를 측면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보다 그런 이전 연구의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유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한 이주 인프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 이주 인프라가 추동되는 방법, 과정을 5가지 차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 5가지 차원이고요. 이 5차원은 모두 상당히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얽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마찰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주자의 이동을 어떤 때는 굉장히 용이하게 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이것을 제어하고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황과 린드퀴스트는 이 5가지 차원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얽혀져 있으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기존의 이주 인프라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주 인프라는 자기 영속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내적 진화를 겪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가지 차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상업 인프라와 규제 인프라 경험 연구를 살펴보면 이 2가지에만 사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이 경험 연구라는 것이 아시아의 노동 이주를 설명하는 것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노동 이주에서는 사실 그 국가 제도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개인이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메인 액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에 초점을 둔 경험 연구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중개인이 왜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주 중개인은 사실 우리가 브로커라고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개념이고요. 그 브로커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세기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이주 중개인의 성격이 굉장히 본질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바로 신자유주의적 어떤 세계화의 확장과 사실 큰 연관이 있는데요. 기존의 이주자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국민국가의 역할이었다면 더 이상 국민국가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지 않고 대행업자 내지는 중개인을 통해서 시장화시키고 자신을 간접적으로 이주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브로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기존에는 굉장히 나쁜 이미지, 악당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고 국가에 의해서 국가의 권한을 이양받은 대리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법적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악당에서 바로 이주 브로커, 이주 중개인은 합법적인 이주 생산자로 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 안에서 이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점차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지고 있는 서류 작업을 대행해주고 사전 검사, 비자 발급을 돕거나 대행해주는 이런 식의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중개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산업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만 존재할 것 같은 중개인이었었지만 실제로 이들의 활동은 국가와 공시장, 즉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넘나드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개의 범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주자들에게 이주 중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물어본다면요. 심지어 중개인이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굉장히 신뢰하고 자신의 이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주자에게 이주를 실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방금 전까지 제가 이주 중개인이 합법적 영역에서 활동을 한다고 했지만은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주 중개인의 활동 범위는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것으로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주 중개인의 활동의 영역은요, 바로 이동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이주 인프라 이론에서는 이동을 생산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들이 하는 서비스를 보면요, 굉장히 정착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사례들처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주 중개인은 공적, 사적, 합법, 불법, 유료, 무료 등의 그런 기존의 어떤 이봉법적으로 생각해왔었던 영역 활동 영역을 단순하게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그 중개인을 재개념화해보자면요, 결과적으로 중개인은 기본 1차적으로는 이동성을 생산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주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자로서 재개념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주 인프라라고 얘기했었던 제가 여러 가지 5가지 차원을 보여드렸는데요. 최소한 상업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이런 것들을 가로지르면서 이동성을 생산을 하고 이주자들을 정착하게끔 만들어서 인프라의 내적 진화를 유도하는 굉장히 이주 인프라에서 중요한 행위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주 중개인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누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주 중개인을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흔하게 아마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직업소개소, 그다음에 결혼 중개업자, 그다음에 유학 브로커 정도라고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최근 이제 조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새로이 발굴한 3가지 행위자가 있는데요. 바로 여행사와 이런 각종 단체들 그리고 행정사입니다.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이주자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사실 조선족의 경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집단인데요. 한중 수교 이후에 기본적으로 노동 이주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에 이 사람들을 자이든 타이든 불법 체류자가 돼서 노동 이주자로 살아가기도 했고 아니면은 여행사가 직접적으로 불법 취업을 중개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오히려 이런 불법 입국 자체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비자의 부정 발급 등을 통해서 체류를 더 강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교단체, 비정부기구, 이주노동센터, 협회 등은 물론 입국 단계에서 이동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활동은 사실 더 불법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이주자가 놓였을 때 이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행정사인데요. 아마 행정사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집단인데요. 일단 행정사는 말 그대로 행정을 대신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집단이 사실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을 땐 민원을 대신 제기해주고 신청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던 사람인데 전자민원이 활성화되고 문맹률이 떨어짐에 따라서 거의 있으나 마나한 집단이 되었던 거죠. 그렇지만 2013년쯤 되면은 급증하는 이주민들의 행정편이 이들의 행정 절차를 대행해주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가 공인 자격증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되게 재밌는 것은 공인 자격증 하기 때문에 시험을 반드시 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을 10년에서 15년 근무를 하면은 별다른 시험 없이 그냥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과 13년 사이에 행정사가 갑자기 매우 많은 숫자로 증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공무원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관련 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행정 절차에 대해서 매우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합법적인 행정 지원하는 건 정말 당연하고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같은 어떤 여러 가지 불법 행위에 의한 구제라든지 자신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보니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리고 비합법적이고 불법적인 일들의 어떤 행정 지원에도 다 같이 개입을 해준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공인 자격증화가 돼서 합법적인 영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이 사람들 역시도 합법과 불법을 오고 가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이 지도는 제가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행정사의 합격률과 자격증 취득 인구의 변화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과 13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사진으로만 빨리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행정사가 다른, 물론 우리나라 행정 중심지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특히 조선족과 같이 이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에도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직접 가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사실 환전소인데 여러 가지 역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모든 불법들을 다 합법화로 바꿔주겠다는 광고를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행정사 사무소와 협회가 같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여행사와 행정사가 같이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처음에는 여행사로 출발했다가 최근에 행정사가 공인인증을 받으면서 사실 거의 야매로 행정사 자격증을 그냥 빌려오기도 하고, 아니면 조선족 출신들이 행정사 실제로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여행사와 행정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것은 교회인데요. 교회에서도 재외동포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같이 한다는 그런 광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사실 그 불법인데 굉장히 당당하게 광고를 하고 있죠. 여기도 이제 동포 연합회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률 무료 상담, 민사, 산재, 노무, 행정 업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주자의 이동과 정착, 체류까지 다 같이 도와주는 그런 중개인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행정, 번역, 이런 환전, 이런 여행,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거의 논스톱 서비스로 사실 제공을 하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협회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표는 사실 이거 보여드리기 조금 부끄러운데요. 좀 너무 러프하게 지금 구분을 하고 지금 발전 진행 중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런 중개인들이 비공식 차원, 공식 차원, 합법 차원, 비합법 차원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들이 과연 이들의 이주자를 이동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체류를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어서 간단하게 나누어지는 표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누어졌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뚜렷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이를 굉장히 많이 거의 액체처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 연구는 이 의의를 찾지 않은 일단은 중개의 역할을 초점을 둔 이주를 재개념하고, 이 이주 인프라 개념을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국내의 이주와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더 한 폭을 더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의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주 중개 행위자에 대해서 기존에 결혼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많이 연구가 됐었던 다른 중개자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사실 저희가 실험적 연구의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발표 때는 실제 중개 과정과 방법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